자, 이제 엑셀에서 현금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기 일시 상환인 경우인데요. 우리가 원리금을 계산해 보려면 사실 필요한 변수가 몇 개 없습니다. 원금이 얼마인지 일단 정해야 되고요. 10,000원으로 할까요? 이걸 좀 작게 하겠습니다. 이자율도 간단하게 10%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사실은 만기와 원리금 지급 주기가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는데요. 뭐 그거는 이 시간 변수에서 우리가 입력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하려면 먼저 우리가 매 시점에 따른 원금과 이자 금액이 중요하니까 시간 먼저 적어야 되겠죠? 만기를 12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 지급 주기는 이제 연 단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이제 시점, 제가 시간이라고 적긴 했는데 시점은 현재 시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뒤, 2년 뒤 해가지고 요게 12년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총 12번, 최초까지 포함하면은 13번의 현금 흐름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이제 위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조건들 활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원금 잔액 같은 경우에 연기,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대출을 받았죠. 그러면 원금 잔액이 최초에 빌린 그 돈 이제 그대로일 겁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은 대출 받은 시점부터 할 일은 없죠. 이제 그 뒤부터인데 이 케이스는 지금 만기 일시 상환의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원금 상환이 1년 차, 2년 차에 다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맨 마지막 12년 차에 가서 원금을 전액 한꺼번에 다 상환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원금을 똑같이 참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기 원금 잔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 원금 잔액을 입력을 하고 원금 상환을 스케줄에 따라 이제 입력이 되면 이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지만 이게 우리 스케줄이죠. 그죠? 12년 차에 한 번에 다 갚는 거니까 만기일시 상환은. 그러면은 이제 1년 차, 2년 차의 원금 잔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수식으로 따지자면은 전기 원금 잔액에서 빼기 이번 기 원금 상환 금액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갚은 돈이 없으니까 똑같은 10,000원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쭉 드래그를 해주면 매기 이제 원금 잔액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원금이 얼마인지 있지만 매기 원금 잔액을 계산하는 이유는 지금은 만기일시 상환 조건이지만 매기 원금 잔액이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방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자 지급 다음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자 지급은 원금에다가 이제 전기 원금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에는 이자 지급할 일이 없고 이제 기말에 지급하는 조건이니까 첫 기에 이자 지급액이 얼마냐면 이때 애초에 원금 저 금액을 이제 참조하면 안 되고 전기 원금 잔액을 참조해야죠. 거기다가 곱하기 이자율을 해주면 됩니다. 주기가 연이기 때문에 저 이자율 10%를 바꿀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요 셀도 계속 드래그를 할 거기 때문에 원금 잔액은 이제 내가 드래그 하는 거에 따라서 따라와야 되는데 이자는 저 10%를 이제 계속 고정적으로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엑셀에서 고정할 때는 F4를 눌러서 달러를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10,000원에 10% 곱하니까 1,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쭉 드래그를 해주면 지금은 금액은 변화가 없지만 사실 참조하고 있는 셀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년 차가 어느 셀을 참조하냐면 원금은 잔액이 여기까지 같이 따라왔죠. 드래그를 했으니까. 근데 이자율은 여기 10% 이걸로 이제 고정이 돼 있습니다. 달러를 붙여놨으니까요. 원리금을 계산하라고 하면 원리금은 여기서 더하기 해주면 되죠. 원금 상환 금액과 이자 지급 금액 두 개를 더하기 해주면 요게 이제 원리금이 됩니다. 원리금 역시 기간 중에는 이자밖에 갚지 않기 때문에 계속 1,000원이다가 마지막에 11,000원으로 확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일정하다가 끝에 가서 이제 11,000원으로 커지는 이제 그까지 일단 기억하시고요. 요거를 일단 좀 보기 좋게 선을 좀 넣어준 다음 우리 원금 잔액하고 상환 스케줄 가지고 뭐 간단하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가지고 일단 선 그래프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지금 원금 잔액이 쭉 일정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한번 툭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원금 상한은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선 그래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으면 이제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서 혼합을 선택한 다음 원금 잔액은 똑같이 선으로 하고 원금 상환 금액을 이제 막대로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대 그래프는 한 시점밖에 없어도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시점이 0부터 10인데 지금 여기서는 따로 우리가 시점을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총 13개라는 의미에서 1에서 13으로 표시가 돼 버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요 축 레이블 요거를 이제 편집을 눌러서 0에서부터 13, 12를 이제 지정을 해주면 이제 제대로 요 시점을 참조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원금 상환은 뭐 최초의 연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11년까지 상환이 없다가 12년에 한 번에 10,000원을 다 이제 상환을 하게 되죠. 그동안의 원금 잔액은 10,000원으로 똑같이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상환을 하면서 이제 툭 떨어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까 파워포인트로 설명할 때 봤던 이제 그 모습과 일치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주기가 변하거나 또는 금리가 변동금리가 되거나 하면 조금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기 12년인데 뭐 주기가 분기다 이러면은 이자율을 이제 10 나누기 4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주기가 만약에 이제 분기다인 경우에 이제 총 이제 12번으로 이제 끝내려면은 3년이 되겠죠. 3년인데 분기다라고 만약에 조건이 주어졌다면 그래도 이 표의 모습은 이것과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인데 분기마다 지급하면 총 12번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횟수만큼 이제 시간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 시간이 이제 연이 아니고 분기가 된 거죠. 그 원금 잔액은 처음 시작할 때 뭐 10,000원으로 시작한 거 똑같고요. 근데 다만 이자 지급 금액이 얘가 분기이기 때문에 나누기 4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면 최초 대출할 때 10,000원을 대출받고 1분기, 2분기, 3분기 총 11분기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3년이 지날 때까지 원금을 갚지 않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갚는 것이고요. 그때 이자는 매 분기마다 250원씩 지급을 하는 거죠. 실제로 1년이면 이제 4번 지급하는 거니까 이게 총 이제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 이제 3년 동안에 이제 3,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주기가 바뀌는 그 효과를 이걸로 그냥 계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하고 똑같이 12년 그다음에 주기도 연 단위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자 지급 금액이 다시 이제 나누기 4 한 걸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변동금리다.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이제 처음에 이 표시되는 게 10% 이런 게 아니고 뭐 코픽스 더하기 몇 퍼센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이자 지급 금액을 계산할 때 그냥 정해진 이자율 하나만 참조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자율 행위 하나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코픽스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오른다 내린다 하는 가정 이거 여기서는 이제 예측이 들어갑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산출된 이자율이 뭐 10%다. 그 다음에는 9.5%다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점차 감소할 거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한다면 이렇게 1년에 0.5%씩 감소하는 어떤 이자율 스케줄을 넣어주고 이자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전기 원금 잔액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예측한 그 이자율 이제 요걸 적용해서 이제 이자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자율을 감소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애초의 조건에 비해서 이자 금액도 점점 감소하는 이 현금 흐름 스케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리금을 우리가 또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변동금리로 원리금을 계산할 때는 이 이자율 자체에 이제 많은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금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에 비해서 훨씬 어렵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애초에 했던 형태처럼 12년의 연단이고 고정금리 10%인 것을 이제 가정을 이제 해서 다시 10% 곱한 거 요거를 우리의 이제 기준이 되는 모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원금과 이자율은 주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만기가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이 표의 길이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만기와 주기에 따라서 연 단위로 12년이다 12번 필요하고 분기 단위로 12년이다 그러면은 48개가 필요하겠죠. 끝이 48이겠죠. 그렇게 이제 시간 배분한 다음에 원금 잔액은 이제 전기 원금 잔액에서 단기 그러니까 이번 기를 단기라고 그래요. 단기 원금 상환액을 뺀 금액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고 그러려면 먼저 원금 상환 스케줄이 쫙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자 지급액은 전기 원금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원리금이 나온다.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제 계산은 상당히 간단하죠. 주기 처리하는 거하고 변동금리 처리하는 거는 예시로 좀 보여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기일시 상환이 아니고 원금 균등 상환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뭐 여기도 이제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할 수 있지만 12년 동안 그냥 똑같은 금액을 계속 상환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00원이 아니라 12,000원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원금 잔액은 처음에 12,000원으로 가는 거고, 근데 원금 상환 금액이 0으로 계속 갖는 게 아니라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얼마냐면 우리가 만기가 이제 12년이잖아요. 엑셀에서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연자를 지울게요. 그러면은 이제 원금 상환 금액이 애초에 빌린 원금액을 나누기 12년 동안 매년 똑같이 이제 갚아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 고정해서 끌어도 되고 아니면은 똑같은 값이 끝까지 가도록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나누어서 쭉 갚으면 이게 바로 이제 원금 상환 스케줄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계산이 정확한지 이제 확인하려면 맨 끝에 가서 원금 잔액이 0원이 되는지 보면 됩니다. 12,000원 빌려서 1,000원씩 12번 갚았으니까 당연히 0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하는 금액은 앞에서와 바꿀 게 없습니다. 이전기 잔액에다가 이자를 고정해서 이제 곱하는 거기 때문에 뭐 5년 차에 가면 이제 4년 차 원금에다가 이자율 곱해서 계산하는 이 방식은 만기일시 상환일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리금은 당연히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을 이제 합한 금액이 되겠죠. 이 케이스에서 이제 밑에 표를 우리가 카피해 왔으니까 역시 데이터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방금 작업한 셀에 와서 이제 원금 상환 스케줄만 이제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시점도 이제 넣어주고요. 처음에 12,000원 빌렸다가 1년 차부터 12년 차까지 똑같은 금액을 갚아 나가면 원금 잔액은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12년 말에 0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원리금의 금액이 매 기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매 기마다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몇 년 거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4년 거치다 4년 동안은 만기실 상환처럼 이자만 갚으면 되죠. 그리고 5년 차부터 균등분할 상환한다 그러면은 5에서부터 12년까지 연수만큼을 나누어서 원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주면 됩니다. 거치 기간이 있는 경우도 뭐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만기와 주기가 바뀐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이 처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변동인 경우는 역시 변동되는 이자율 스케줄을 이제 추가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게 원금 균등 상환의 현금흐름 계산법입니다.